자동차는 어디로 갈까? 라는 문제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떤 재미있는 문제로 찾아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어디로 갈까? 라는 문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앞에 자석이 달려있고 앞에 철판 혹은 자석을 달았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자석과 자석은 잡아당기거나 서로 밀어내는, 인력이 작용하거나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이럴 때 자석과 자석이 잡아당기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혹은 자석이 철을 잡아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그림에서 이게 없다면, 그냥 자석과 이렇게 철판만 대져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 끌려오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연결하면 되잖아 자동차에 하는 순간, 사실 이제 자동차와 자석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연력학 법칙으로는 사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력학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간단하게는 소개를 하겠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뉴턴의 제3법칙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듣는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없을까요? 이 자동차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렇게 여기도 연결하고 자석에도 연결했을 때 어디로 움직일까? 정답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자석은 철을 잡아당길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뭔가를 잡아당긴다, 자기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석과 같은 물질, 자석과 자석끼리 서로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그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 그래서 이 자기력에는 서로 미는 힘, 청력이 있기도 하고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철판을 달았기 때문에 철판과 자석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서로 잡아당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뉴턴의 제3법칙. 뉴턴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없을 수도 있는데, 뉴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운동을 세 개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법칙을 뉴턴 법칙이라고 하는데, 1법칙은 뭐냐면 관성 법칙입니다. 1법칙은 관성의 법칙, 관성 법칙. 2법칙은 뭘까요? 그렇죠, 가속도 법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3법칙은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관성도 아니고 가속도도 아니고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왜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상황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을 사용해야 되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자석과 자동차를 연결한 이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석을 사람이 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당연히 자석이 이 철판을 잡아당길 거고, 이 철판과 자동차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끌려가겠죠, 앞으로. 이때 자석은 힘을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왜냐하면 자석이 이 철판을 잡아당기는 힘, 자석이 철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의 반작용인 철판이 자석을 잡아당기는 힘도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는 중학교 친구들도 들어봤을 거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들어봤을 거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한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석이 철을 잡아당기면 당연히 그거의 반작용으로 철이 자석을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자석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원래는 왼쪽으로 움직여야겠지만 똑같은 힘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석은 이때 똑같은 힘으로 혹은 더 큰 힘으로 우리가 잡아당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석은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자동차를 이끌고 올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이때 이 손이 아니라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 자석과 자동차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석이 철을 잡아당기는 게 그리고 이거의 반작용으로 철이 자석을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냥 이 자동차와 자석은 사실 이제 한 몸인 거예요. 이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은 봤을 수도 있는데 친한 친구랑 서로 어깨에다가 손을 올립니다. 이렇게 손을 얹고 한 친구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에서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 어깨를 짚으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공중에 뜨겠죠? 그 공중에 뜬 친구를 B 친구가 다시 밀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A와 B라는 친구는 원래는 각자 하나의 개체였을 테지만 어깨에 손을 딱 얹는 순간 둘은 이제 사실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밀면 A가 B를 밀면 당연히 A는 위로 힘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B라는 친구는 이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눌림을 받을 겁니다. 그럼 B는 똑같은 힘으로 밀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고요. 그냥 서로 어깨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날아다닐 수 없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자석이 이 철판을 잡아당기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철판이 자석을 잡아당기는데 사실 본인이 본인을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절대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우리가 외부에서 혹은 우리가 뭔가 힘을 작용했을 때 선생님 뭔가 움직였을 때 그것 이상의 에너지를 뭔가 끌어내거나 우리가 그 이후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움직이거나 지금 사실 이게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자기력을 이용한 무한 동력. 근데 이제 물리에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기관이라고 하고
그런 에너지를 한번 공급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얻어서 다시 돌고 움직이고 돌고 움직이고 돌고, 그런 걸 이제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제1종 연구기관, 제2종 연구기관도 있는데 그 두 개의 연구기관이 혹시 궁금하다면 사실 유튜브 선생님이 나중에 유튜브에 연구기관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력학으로 설명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 두 개가 모두 지워볼까요? 모두 지우기. 현재 페이지.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이 두 개는 그냥 한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민다고 해서 몸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무릎을 박차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사실 얘가 잡아당긴다고 해서 앞으로 가지진 않는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슷한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 작용 반작용을 이용한 다양한 현상들과 법칙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샤워하면서 그 샤워 호스가 움직이는 것도 작용 반작용일 수 있고 다양한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제목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과 오늘 이야기했던 작용 반작용까지 해서 여러분 많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겨울방학 잘 보내시고 2025년 새로운 시작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